삼성전자가 지금 77,700원인데 근데 저는 내년에 9만 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올해 매물이 안 좋은 거 반영했잖아요. 내년 2분기까지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빠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안 좋아도 주가는 안 빠져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삼성전자에 반도체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 삼성전자가 지난 언제였죠? 16일이었나? 아, 어젠가 그젠가 아마 무슨 컨퍼런스를 했는데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내용 중에 제일 놀랬던 게요. 네. 다른 것 떠나서 이제 서버에 이 서버도 컴퓨터잖아요. 네. 우리 보통 컴퓨터 쓸 때 요새 많은 분들이 뭐 쓰는 그 용량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막 16기가바이트까지 막 탑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서버에 이제 들어가는 용량이 1테라바이트가 될 수도 있대요. 이게 1테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낸드 플래시 용량이 아니고 네. D램 용량이 1테라바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왜 필요할까? 굳이 1테라바이트. 메타버스 때문에? 메타버스, 가상세계. 수요가 너무 늘어나요. 이걸 커버를 하려면 그 정도 D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럼 D램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고 거기다가 자율주행차에도 D램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럼 이 수요를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럼 내년에 6만 원을 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수요 기반에 내년에 안 좋을 걸 선반영하고 근데 한 애널리스트 분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2분기가 D램 가격 바닥으로 봤는데 그분은요. KB증권이에요. 제가 보고서 봤으니까 얘기해드리면 KB증권의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그분이 어제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D램 반도체 가격이 내년 1분기에 바닥 찍을 것 같다. 3개월을 당겼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네. 3개월 당겼으면 지금 주식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내년 1분기가 저점이면 주가 굉장히 선행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논리대로라면 근데 그분이 그냥 그 얘기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의 컨센서스 뭐였냐면 내년 반도체 2분기 안 좋다. 하반기도 안 좋다.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울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막 이래가지고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좀 바뀌는 게요. 네. 내년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 같다. 2분기는 안 좋다. 근데 갑자기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걸로 이제 점점 단축이 돼요. 그렇다면 주가 반등 시기도 빨라지겠네요.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제가 보고서를 보고 공부한 저의 시각이에요. 이 논리를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내년 시장도 좋게 보는 거고 만약 이 논리에 동의 안 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좋을 것 같다. D램 사이클 심하고 여전히 재고 많고 뭐 이런 논리에 동참을 하신다면 삼성전자 6만 원 가는 거고 파운드리도 실패할 것 같다. 이러면 6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볼 게 없는 거죠. 당연히 못 가겠죠. 네, 시장. 그럼 비중 줄여야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근데 누구도 점쟁이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당연히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본인의 판단하에. 네. 그래서 주식이 어렵지만 재밌는 거예요. 그걸 맞췄을 때 보상이 엄청나요. 그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을 땐 당연히 충격을 받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만약에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재미가 없겠죠.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네. 그 주식의 그 속성도 아닌 거고. 단 내가 그만큼 위험을 짊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은행 금리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실 언제였죠? 1월 달에 테슬라가 $900 찍고 4월인가 5월에 $500까지 갔잖아요. 네. 그걸 반토막 났을 때 다 조롱했잖아요. 테슬라 이제 끝났네. 뭐니 뭐 네. 그걸 왜 사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많았죠. 이랬는데 그때 그 테슬라에 베팅하신 분들 과감하게 안 끝났다.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과 같이 간다. 보여줄 거다. 그때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더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 좀 비중을 실어 놓으신 분들. 그때 사신 분들 주당 100만 원 이상씩 수익 다 나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네. 수익 났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물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거예요. 주식투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조롱을 하건 어쩌건 간에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나만의 철학으로. 남이 관심 없을 때 과감하게 베팅해서
성공하면 보상받는 거고 실패하면 뭐 손해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근데 그 실패가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로. ETF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의 이런 그 어떤 판단상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뭐 아니면 카카오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또 포스코도 지금 안 좋지만 네. 포스코도 내년 그림 나쁘진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시장이 좀 위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